개발자도 있고 운영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관리자도 있을 거고 각 관점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어떤 그 보는 관점도 다르고 예. 이점도 다를 거고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먼저 개발자 관점에서. 네. 예, 개발자 관점에서 이제 덕커를 고민을 이제 하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를 개발할 때 네. 인스톨 베이스로 아마 개발을 다 했을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인스톨러를 배포하고 나서는 상당히 많은 예, 질문들이 들어오겠죠. 우리 네네. 환경에서 인스톨러 돌렸더니 그렇죠. 뭐 때문에 안 안 됩니까? 돼요. 뭐. 예. 예, 그런 것들이 빈번했다라고 하면은 예. 덕커의 이제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아예 예. 설치가 된 상태로 이제 덕커 이미지가 전달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필요한 그 디펜던시가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런 네네.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음. 기존에는 이제 노멀한 그 데디케이션 서버에서는 OS 엔지니어가 이런 디펜던시나 그런 것들을 네네. 어느 정도 책임을 그렇죠. 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디펜던시나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받쳐서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테스트나 그리고 패키지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기존에는 뭐 CD나 그런 것들을 그렇죠. 배포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덕커 허브 레지스트리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사스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땡겨와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패키지로 이제 딜리버리를 하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아주 버라이어티한 환경에서 발생하던 문제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개발할 때 보면 이제 QA 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회사를 만들 때도 이게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예. 개발하면은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뭐 시스템 가이도 있어야 되고. 예, 근데 맞습니다. 요즘 이런 게 활성화되면 뭔가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예. 돈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골치도 맞습니다. 별로 안 아프고. 이게 뭐 덕커라고 하는 기능은 이제 오라클 입장에서 보면 이제 OS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예, 기존에 이제 가상화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상화를 별도의 이제 투자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덕커나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OS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OS에 대한 어떤 서포트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벤더로부터 이제 이 가상화도 같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비용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존의 하이퍼바이저 기반은 어떤 오버헤드가 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네. 없다라고 하면은 네. 덕커라고 하는 거는 OS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면서 프로세서를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주는 기능이기 네네. 때문에 뭐 어떤 오버헤드나 그런 것들이 없이 하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예,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단 이제 그 OS는 종속이 되겠죠. 예. 네. 자,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의 큰 이제 컨선 사항은 뭐 그 배포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이제 개발 환경이 어디 갑자기 생겨났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네네. 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관리자들이 가가지고 급하게 설치를 해주는데 네네. 이 스텝이 여러 개가 뭐 하나의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뭐 수백 개의 스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동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휴먼 네네. 에러가 분명히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동화해서 그 표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네. 상당히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제 그 어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어떤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이제 웬만한 OS는 다 이걸 다 지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써먹을 수가 있고. 예. 근데 써먹는데 바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런 엄청나게 실전적인 효용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에 오픈소스가 되고 나서 그 짧은 기간인데 굉장히 예. 2년 안에 예. 굉장히 많이 이것이 뭐 활성화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 예. 들어보니까. 이런 데들이 지금 덕커를 활발하게 자기 서비스에 지금 예. 적용하고 있는 데들인가요? 예, 지금 뭐 클라우드를 아예 덕커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그 마이크로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단에서 작게 잘라서 이제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분들이 이제 같이 어떤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 정보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베이나 아니면 TV나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서비스를 대형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네. 그런 데서도 지금 많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덕커를 지원하는 이제 에코 시스템인데요. 네.
뭐 덕커가 오픈 소스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에코시스템이 그쵸?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의 뭐 렉스페이스나 뭐 아마존이나 IBM이나 뭐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이런 입장에서 이제 덕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관점에서의 어떤 덕커를 인티그레이션 네. 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덕커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플렉시블하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어떤 오픈 스택과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덕커에 대한 이제 오피셜한 이제 레파지토리 네. 이제 덕커를 이제 서비스를 해서 올려주는 것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야, 그 부장님 여기 있는 거 다 아세요? 저도 뭐 저기 있는 거를 다 알지 못합니다. 예. 야, 상당히 많은 저희가 보지도 못했던 네, 이제 많은 회사들이 지금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기업 내에서 이제 만약에 덕커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기존의 오픈 소스가 성숙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네. 많이 그렇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대형 회사에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덕커에 대한 기술이 아까 앞단에서 제가 좀 놓친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임스페이스랑 네. 커널에 있는 이제 C 그룹,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리고 SA 리눅스라고 하는 보안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임스페이스가 서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서에 대한 아이솔레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좀 캠핑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요. 놀이터에서 누군가가 아빠하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저를 부른 줄 알고 딱 돌아봤더니 여러 명의 그 아빠들이 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이런 경우는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빠를 네네. 불렀을 때 여러 명이 나를 찾는구나라고 했는데 네임스페이스가 분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아빠는 딱 한 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아이솔레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C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네. IO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리소스가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이 기존의 OS에서는 어떤 특정 프로세서가 많이 CPU나 그런 것들 가져가서 시스템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덕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덕커를 실행할 때 이런 CPU에 대한 웨이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메모리에 대한 어떤 사용 범위를 준다든가 아니면 ON 킬러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덕커를 실행할 때 다 옵션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미 커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술이 발전이 돼서 왔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성능이나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헤드가 네. 일반적인 그 하이퍼바이저의 가상화보다 상당히 거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쭉 뭐 비슷한 얘기들이고 아까 가상하고 이제 다른 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죠? 예, 뭐 여기 뭐 오토 스케일링이 여기 뭡니까? 예. 뭐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웹 서비스를 앞단에서 본다면 L4를 하나 설치를 하시고 네. 거기다 이제 하드웨어를 여러 개를 두시고 거기다 서비스를 다 올리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뭐 서버가 죽으면 이제 누군가 가서 서버를 리부팅 시켜주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덕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의 복제라든가 네. 하나의 서비스를 동일한 걸 올리는 게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뭔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덕커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오케스트레이션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뭐 네. 오픈 소스 프로젝트 중에 무라노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덕커나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까지도 나중에 통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서비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카탈로그를 만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항상 몇 개에 대한 서비스를 유지를 해야 된다. 내지는 네. 아니면 어떤 상황에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 서비스를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정의를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뭐 덕커는 뭐 쉽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동일한 이미지를 바로 네네. 띄워서 클러스터 기반에 넣는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오토매틱하게 스케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도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라클 리눅스는 현재 가장 최근은 뭐 어떤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오라클 리눅스에 대해서. 일단 예, 네. 오라클 리눅스는 이제 뭐 레드햇 리눅스랑 이제 그 100% 호환성을 제공하는 리눅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널이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커널처럼 UEK3가 지금 현재 네. 나와 있고 네.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번 연도 말이나 그때 네. 되면 UEK4가 이제 릴리즈가 네. 될 겁니다. UEK4 같은 경우는 3점대 커널을 좀 넘어서서 다음 버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UEK3를 말씀드리는 건 더커와 같은 서비스가 다른 데서는 지원해 드리는 게 이제 리눅스를 7 정도로 가야지만 네. 커널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제약사항이 좀 있다라고 하면 오라클은 음. 현업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리눅스 버전이 6 버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7은 뭐 나온 지가 조금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현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현업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6를 기반으로 더커를 사용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UEK3를 통해서 더커를 구성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커널을 통해서 이제 최신 하드웨어에 대한 서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라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제 온라인으로 커널을 패치할 수 있는 K-스플라이스라고 하는 핫 패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커의 호스트에 대한 커널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커널이 쉐어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커널에 버그가 있다라고 하면 그 위에 올라가는 컨테이너 모두에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호스트 기반에서 저희가 K-스플라이스를 통해서 이 커널을 픽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K-스플라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더커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10월 마지막 주가 저희 오라클 입장에서는 오픈 월드 네. 기간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오픈 월드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 네.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젠가요? 엊그저께인가 이 업데이트를 보다 보니까 네. 저희 회장님이신 레디 앨리슨 분이 이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캐스플라이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린 캐스플라이스가 커널 레벨의 패치를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 캐스플라이스가 좀 더 발전을 해서 이번에 어나운스가 된 게 유저 스페이스까지도 업데이트를 하겠다 하는 기능이 이제 어나운스가 됐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면 기존에 쉘 쇼옥이나 아니면 핫블리드 같이 어떤 SSL 네. 기반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커널이 아니라 유저 스페이스의 어떤 패키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커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케이스플라이스 통해서 이러한 유저 커널을 벗어나서 유저 스페이스까지도 같이 이제 서포트가 되는 모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요. 뭐 오라클이 이제 갖고 있는 툴 중에 하나가 또 디트레이스라고 하는 OS부터 이제 그 폭넓게 어떤 시스템을 진단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오라클 리눅스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밸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